여러분, 이제 3강이에요. 3강은 바로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 추론을 단 1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같다, 그치? 네, 어쨌든 수능 영어 주제 파악 3단계 공식을 선생님 또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3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할 게 생기면 추가해서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초반부에서 소재를 잡는 거예요. 자, 딱 봤을 때 그냥 눈동자를 아무 데나 굴리지 마세요. 첫 문장에 바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어를 동그라미 하는 습관을 항상 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소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키워드, 자주 나오고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재,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키워드예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범위를 좁히는 단계입니다. Ethics and academic integrity are foundational aspects for any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and researcher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눈에 띄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찬찬히 봐봐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ethics and academic integrity 눈에 딱 띄죠.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면이다. 근본적인 측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다라고 해서 바로 authenticity and credibility 다 나옵니다. 자, authentic이는 뭐예요? 실제성, 그리고 credibility,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잖아. 신뢰성입니다. 자,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리와 학문적인 진실성, integrity, 진실성이랑 밑에 나와 있잖아. 이것은 아주 근본적이다. 누구에게 근본적이에요? 이 대학생들, 그리고 학자, 연구자들에게 뒤에서 또 나와요. 여기 대학에 의해서 대학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신뢰성과 실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은 학문하고 윤리하고 상당히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실질성이나 신뢰성도 학문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 대학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지. 학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후반부에 가서는 중후반부 상황 변화 및 시그널이 분명히 나옵니다. however나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쭉 읽고 내려갈 때 계속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honest, fairness, responsibility, 그리고 trust 나오죠. academic work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cademic experience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핵심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죠? 그 흐름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도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에 분위기 확 바뀝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나요? 갑자기 Advancing Technology라는 배경이 나오면서, 그치? 혁신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based tools and capacity. 이것이 지금 프롬프트드 유발하다, 자극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유발하고 자극합니까? Reconceptualization of what it means. 그리고 여기에서의 요 it은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 앞에서 나왔던 바로 이 academic integrity, 학문적인 진실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재개념화를 지금 이런 AI-based tools나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학문적인 진실성 너무 중요한데 요즘 기술 발달하면서 AI 툴도 등장하고 하면서 이 학문적 진실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걸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렇구나. 바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로 합쳐지죠. 맨 처음에 등장했었던
중심 소재, 바로 academic integrity하고, 그리고 바로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이런 technology, AI-based tools, 이런 것들이 하나로 딱 합쳐집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주제는 끝난 거예요. 왜? 핵심 내용은 2개 이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이 또 뒤에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부연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내용이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휘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AI generated content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2가지의 핵심 내용을 다 아우르는 이제 선지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핵심 내용은 2개 이상 잘 안 나와요. 예시는 3개도 나오고 4개도 나오고 5개도 나오지만 핵심 내용은 2개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내용 잡고 중간쯤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지 뭐 어떤 새로운 게 등장하는지를 보고 이 2개를 다 이제 아우르는 교집합을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선지에서. 자, 그럼 볼까요? Importance of ethical principles in higher education. 이거는 첫 번째에만 있었던 거죠. 그쵸? 첫 번째에만 있었고. 그래서 아님, Guidelines for promoting fairness in academic settings. 이것은 역시 요 AI가 빠져 있으니까 1번 선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아니고. Effects of rapidly advancing technology on student life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2번째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지, 첫 번째 핵심 내용 들어가 있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Necessity of redefining. 근데 자, 봐봐, 여러분. 아까 reconceptualization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재개념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redefining. 재정의라는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redefining academic integrity. 자, 이거는 첫 번째의 핵심어였고, 그 다음에 2번째로 in the AI era라고 해서 또 이 2번째의 내용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답 4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봐봐. Innovative approaches to using AI in academic research.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2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런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내용을 봐봐요. 이론적인 내용을 했지 어떤 접근법, 이런 실용적인 방법, 어프로치는 결국엔 접근법이나 실용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5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주제 파악의 3단계 공식을 해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두 핵심의 교집합이 바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 주제 문제는 굳이 복잡하게 다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푸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휘를 모른다면 정확한 독해가 어느 상황에서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술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독해 연습 안 해도 되겠구나. 어휘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 물론 제가 이제 1강에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휘를 몰라도 풀 수 있다. 2강에서였나요? 근데 어쨌든 그 어휘를 잘 몰라도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똑같은 효과로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너무 공식에만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2번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바뀌는 것 없이 주제 파악 3단계 공식으로 2번 문제도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문장을 좀 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앞문장 좀 길어요. So a feeling of isolation might emer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립감이죠. 고립된 느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hich can easily develop into lonely silence. 이것은 쉽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lonely silence. 쓸쓸한 침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뒤에 if절이 나왔어. if절은 조건이야. 그리고 조건의 결과인 주절은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핵심적인 문장이죠.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우리는 그 결과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if절 잠깐 보자면 if students cannot sense the presence of teachers and peers. 학생들이 이런 선생님이나 또래 친구들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학생들의 이런 고립감이 확 올라오면서 쓸쓸한 외로운 침묵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첫 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잖아? including이 나오는데요. 자, including 어떤 경우를 포함해서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봐봐. 여기 not seeing their faces, not knowing their background, not receiving any welcome activities, not being guided, not understanding. 자, 다 뭐예요? 뭐 하지 않는 것인 경우를 포함해서인데, 보지 못했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안내받지 못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쵸? 자,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이 선생님과 또래의 그런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아이들은 고립감이 올라오고 외로운 침묵으로 발전한다. 자, 이 얘기는 했어. 이제 알겠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애들은 어쨌든 주변에 어떤 인터랙션이 좀 반응이라던가 교류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를 또 살펴보면 study by Duran on graduate program at Canadian University. 실험했어요. 근데 그 실험이 또 뭘 보여줬니? 학생들이 정말로 그 행동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리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Research by Adams and Ben Manen은 was shows. 이 연구는 뭘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또래의 그런 반응을 받지 않은 채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려고, 생각을 공유하려고 애쓰는 학생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easily feel devalued. 자기의 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쉽게 느끼고 다시 어떻게 기여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망설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상황 변화나 시그널이 있나요? 이렇게 상황 변화의 시그널이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경우를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는 얘가 나열되었을 뿐입니다. 결국엔 앞문장에서 말했던 이제 글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뭔가 다른 게 더해지지 않고 끝까지 쭉 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요.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보면서 끝나면 되는데, 자, 지금 봐봐. 마지막 문장에서 와,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 있네? develop into. 결국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된다? collective inertia that is not easily mended. 쉽게 고쳐질 수 없는 타성, 무력, 집단적인 타성이나 무력으로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시작한 feeling of isolation.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거겠죠. 이것이 결국엔 이렇게 된다라고 쭉 얘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가 들어간 거고,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다, 어떤 실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들, 그 실험들의 목적이라든가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우리는 이 중간에 어떠한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까? 지금 밑에 이렇게 articulate
라고 하거나, 여기 inertia라던가. 자, 얘네들이 어휘가 왜 나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한 어려운 의미이거나 어려운 어휘일 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어휘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글의 어떤 분위기나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가 나온 문장들은 꼭 좀 챙겨보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여기서 articulate는 안 봤어. 그냥 우리의 법칙대로 갔을 뿐이야. 그렇긴 한데, 나와 있는 부분 한 번 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6분이 넘었네. 아까 분명히 아싸, 지금 4분 컷으로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리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또 늘어졌네요. 자, 일단은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작용의 부재? 내지는 어쨌든 내가 외로워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학생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 교실은 어떻게 된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집단적인 타성으로 굳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Practical ways to manage 라고 되어 있는데 silent student in a virtual classroom. 야, 잠깐만. Practical ways가 있었나요? 그런 방법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가. collective inertia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the role of silence. 이 침묵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왠지 맞을 것 같아. 앞에만 보면. 근데 efficient learning이라고는 긍정적인 건데 분명히 지금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내용과 다른 거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how the absence of interaction. 역시 여기서 지금 상호작용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이 부재라서 isolation이 이제 그 feeling of isolation, 고립감이 드는 거잖아, 그치? 그것이 어떻게 lead to collective silence. 자, 아까 집단적인 나왔고, inertia, 타성 무력인데, 그래서 집단적인 침묵으로 이어지는가? 충분히 말이 되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이렇게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을 거쳐서 이 주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올 거다. 본문의 단어가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단어는 똑같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어 꼭 챙겨라 얘들아 하고 내신 때 그렇게 동의어 챙기세요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동의어를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왜 아닌지 또 나머지도 볼까요? Why students disengage? 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가 교실에? When interrupted by articulate peers. 야, 이거 봐봐.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다. 매력적인 오답 선지예요. articulate 여기 들어가 있지. 그리고 나서 클래스 나오고 peers 나오고 왠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정말 빼박 힌트. 너네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오히려 너무나 본문의 어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정확하게만 보세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물론 disengage from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collective inertia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 근데 interrupted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 이게 완전 틀린 부분이에요. 결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예 그냥 꼬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아니다. 자, 5번도 온라인 러닝 나왔는데요. 이 온라인 러닝과 비슷한 상황, 아까 버추얼 클래스룸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자꾸 단어 맞추기로 가거나 의미 맞추기로 가지 말고 그냥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보는 거야. 어려움. Enhancing peer interaction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그 상황을 봤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 실험, 연구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일 뿐이다. 어떤 진술을 뒷받침하는 예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예에서 나온 이 상황으로 맞아 이러고 골라버리면 상당히 답을 이제 고를 때 여러분들이 아주 경박한 것이다. 알았지? 요 한 부분만 보고 몇 개의 단어만 보고 이거야 하는 건 절대로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내용 전체를 먼저 알고 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자 이렇게 하면은 3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단어 몇 개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건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독해로 전략적으로 지문에 접근해서 그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선지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거 뭐 매력적인 오답을 너무 많이 내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다 말장난이야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그것을 알아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게 평가원의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 어휘 실력, 구문 분석 실력에 그렇게 공을 쏟으면서 정말 노력 많이 하면서 그 수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독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독해 수업을 내신형 수업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는 3번에서 또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지문은 어땠지요? 중간에 바뀌는 게 없었어요. 중간에 상황 변화가 없다? 그러면 첫 문장을 읽고 예시는 훑으면서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 2번 문제를 같이 풀면서 선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느꼈을 거예요. 읽는 것은 그 단어를 내가 인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서 다 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눈동자가 훑었다고 해서 내가 전에 봤던 거다라고 그러고 넘기면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만 풀기 때문에 이제 웬만치 않은 것 같아라는 착각에 엄청나게 많이 휩싸여 있어요. 많이 푼 만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다시 복귀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책을 쓰든지 해야지 공부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2번 지문은 그랬는데 요 3번 지문은 중간에 또 바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첫 문장 읽어볼까요? 인간의 전문성은 흔히 세워집니다. 복잡한 그물 위에. 어떤 그물 위에? 이 말이 중요했네. implicit knowledge. 자, 이건 뭐예요?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여기에 암묵적인 나와 있습니다. 그죠? That we acquire with practice over time. 오랜 시간 동안 over time with practice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런 암묵적인 지식의 복잡한 그물 위에 세워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human expertise는 결국에는 이 implicit knowledge. 근데 이 implicit knowledge는 어떻게 얻어진가야? 바로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에 의해서 얻은 그런 암묵적인 지식 위에 인간의 이 전문성이 세워진다라는 일반적 문장으로, 일반적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는 뭐 쉬우니까 됐어. 자, 그렇지. 인간은 그렇지 하고 바로 밑에 줄을 보려고 하면 그냥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네, 여기 Data Driven Machine Learning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Generative AI Models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2번에서 제가 밑에 나온 이 어휘들이 있는 문장을 보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나와요. Data Driven Machine Learning은 offers 제공합니다. tantalizing 매혹적인 opportunity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야? Capture this kind of implicit knowledge. 야, implicit knowledge 중요하잖아. 이 문장 너무 중요하다. 앞에 나왔던 핵심 어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tantalizin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data driven machine learning은 그치? 이런 그 implicit knowledge, 이런 종류의 implicit knowledge, 암묵적인 지식을 포착하는 아주 매혹적인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operationalize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활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operation만 알아도 이 어휘를 좀 알기가 좋을 텐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뒤에서 eyes 이러면서 좀 더 파생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미사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전미사 학습에 또 많이 특화해서 선생님이 접두사, 어원, 전미사 이거 다 설명해 놓은 어휘 그 자료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이제 어휘 공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9, 1, 2, 3 다 올려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머신 러닝은 우리가 이런 암묵적인 지식,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implicit knowledge를 그냥 바로 포착할 수 있는 매혹적인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몰라도 어쩔 수 없지만 operationalize 활용하다라는 뜻이 되면서 활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human에서 data driven generative AI 모델까지 갔습니다. 네, 우리는 요 두 개의 핵심을 통해서 이제 이걸 교집합으로 삼는 것을 찾으면 돼요. 뒤에 물론 쭉 훑으면서 혹시 벗이 있나? 내용이 바뀌나 하는 것도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데 벗이 여기 있어요. 이거 내용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벗이라고 해서 역접 접속사라고 해서 다 언제나 이 글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역접 접속사 but, however, yet 이런 거 보시면요 여러분 얘가 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지 아니면 예시 속에서만 머무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좀 좋을 건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 레시피 나왔죠. 그 앞에 레시피 나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레시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them 해서 찾아보면 레시피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역접 접속사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 설명 한번 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 두 개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벗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보고 싶은 학생들은 봐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 That's how generative AI works as well. 결국엔 또한 이것이 generative AI가 이제 일하는,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을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Generative AI는 어떻게 일하죠? 네, 이 암묵적인 지식을 포착하고 활용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우리가 포착한 두 개의 핵심 내용이 합쳐지는 선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output. 야, 이런 얘기 있었니? 감소? 신뢰성? 그런 얘기 없었죠? 지금 이 글은 철저하게 인간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암묵적 지식을 이렇게 포착해서 활용하게 만들어준다. 이 머신러닝이나 AI 모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reliability, 이런 신뢰성이 감소하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반구가 없었습니다. 없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완전 오답이죠. Challenge in capturing subtle nuances in human writings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using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 갑자기 writing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이 너무 멀리 갔어. 이것도 아니에요. 없는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necessity of repeated practice. 왜? 왜? 이거 repeated practice 없이도 바로 이 AI가 포착하게 해주는데, 그죠? 이건 아니야. 그리고 importance of maintaining AI credibility. 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계속 없는 내용만 나오죠. 되게 쉽다. 이렇게만 나오면 왕땡큐지. 근데 ability of generative AI capture and operationalize implicit knowledge에서 와, 이거는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의심을 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도 답은 당연히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2번 문제를 풀면서는 선지에 똑같은 본문에서의 그 어휘가 다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래, 무조건 믿지 말라는 소리야. 일단 우리는 앞에서부터 제대로 읽으면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문에서의 어휘를 그대로 활용했음에도 틀리는 선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옛날 방식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30초 만에 풀어요. 이거 통하지 않는 수능이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읽는 것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3번 잘 풀어봤습니다. 4번에서 또 풀어봅시다. 자, 2번 지문, 이 주제 문제 유형에서는 처음 나오지만 다른 문제 유형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지문인데요. 이 지문이 꽤 많이 나온다. 바로 예시가 연속으로 나열되는 것. 그런 지문 꽤 지금 보이고 있죠. 수능 완성에 왔을 때 벌써 지금 한 4번째인 것 같은데요. 자, 봐봐. 예시가 자꾸 나올 때 여러분들은 또 그냥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고 읽을 때도 있어. 물론 속독 구간인 건 맞아요. 속독해야 될 때는 맞아. 하지만 사례들을 괄호로 묶고, 괄호도 묶고, 그리고 일반화를 꼭 시도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단어, 이 얘들이 얘라고 했는데 이도 되고 이도 됩니다. 이 얘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단어가 무엇일지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사례들의 구체적 내용에는 절대로 매몰되거나 그 내용을 외우려 하지 말 것. 이것도 꼭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문의 첫 줄은 거의 이제 일반적 진술이 많이 나오죠. Silence creates rhythm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뭐 이거 내용이 왜 이래? 침묵은 리듬을 만든다고 해요. 국어에서 보자면 약간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사일런스는 침묵일 뿐이지 리듬은 소리가 만드는 거잖아. 보통 이렇게 규칙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 리듬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요. 정신줄 똑바로 잡고 우리는 일단 글을 보자고. 그냥 우리는 첫 문장에서 사일런스가 아무래도 글의 주제겠구나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글을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부연 설명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글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시가 연속적으로 나열될 것인지를 한번 봐봐요. 예시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 skilled actor and public speaker is best friend with silence. 야, 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숙련된 그런 배우나 아니면은 연설가들이 침묵과 아주 친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희한한데? 뒤에를 봐봐. Using it for emphasis, shock, variations, and amplifying meaning. 그렇지. 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방금 말 멈추면 여러분들 선생님 왜 갑자기 하고 좀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강조, 충격을 주거나 효과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숙련된 말하는 사람들이겠다. 액터나 퍼블릭 스피커는 그죠? 이렇게 침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잖아요. A top sage person 나옵니다. 그리고 as 원급 비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as 원급 비교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두 번째 as의 뒤만큼 뭐뭐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째 as 뒤에 뭐예요? expert surgeon이에요. 그 외과 의사잖아, 그치? 외과 의사가 scalpel, 그런 그 외과용 메스에 익숙한 것만큼이나 아주 확실하고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이 침묵과 능숙하다는 겁니다. Top sage person이. Top sage person은 어떻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죠?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것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Sage person, 그죠? 역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봐봐봐. 요 actor라던가 public speaker, 이 사람들도 말하는 게 결국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silence, 침묵을. 근데 top sage person, 이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침묵에 아주 익숙합니다. 누구만큼이나, 네, 이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쓰는 이 칼, 메스에 익숙한 것만큼이나 이 침묵에도 아주 익숙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들을 뭐 괄호로 묶으라고 했는데 안 묶고 나처럼 줄쳐도 괜찮아요. 어쨌든 묶어보세요. 그리고 일반화를 시도하세요. 자, 이 사례들 다 어떤 사례들이야? 말 잘하는 사람 내지는 말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밑에도 the same goes for elite negotiators. 아, 그렇지. 협상가들도 역시나 말을 아주 잘해서, 그치? 상대를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 이제 협상가를 고용한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말을 잘해서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예들을 쭉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반화를 해보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치? 다양한 목적을, 다양한 기능을 이제 위해서 이 silence, 침묵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사례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일반화만 잘해도 우리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Effective strategies for persuading others without speaking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지 않고 타인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Understanding the rhythmic sound patterns of other species. other species 때문에 살짝, 그리고 또 리듬도 있고 사운드 패턴도 있고 살짝 계속 흔들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본문하고 같은 어휘 나왔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낚시야. 괜히 거기에 이 낚시에 낚이는 그런 오징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했던 의미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지. 단어들만 딱딱딱 보고 바로 그냥 낚싯밥을 묻는 오징어 되지 마세요. The significance and various functions of silence in speaking. Oh my God!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 이 말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다양한 침묵의 기능들과 그 중요성,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a skilled actor and public speaker, 그리고 top sales person, 그리고 negotiators, 다 그런 직업들이었잖아요. 공통으로 가리키는 한 단어, 바로 speaking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답 그래서 3번으로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 significance도 사실 안 나왔다? 그지? function은 나왔니? 안 나왔다? 근데 이 전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얘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importance of staying silence. 야, 타인의 말을 경청할 때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common mistakes during speeches caused by the fear of silence. 중간에 살짝 얘가 나왔었어. 그치만 살짝 이렇게 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어지나? No.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fear of silence. 뭐 이렇게 본문에서 쓰인 어구가 그대로 쓰여졌다고 해서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 절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틀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 규칙을 정합시다. 네. 본문에서 나왔던 어휘가 그대로 나왔다고 그것만 확인하고 답을 고르면 뭐가 된다? 오징어가 된다. 알았지? 오징어는 절대로 되지 말자. 오케이? 출제위원이 지문에 예시를 3개, 4개씩 던져주는 건 너희 읽기 편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단어 번역하다가 시간 다 날리고 낚시 선지에 걸려들라고 파놓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은 지금 형광펜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괄호로 묶으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 얘들이 이렇게 두세 개 나왔네. 서너 개 나왔네. 얘네들이 뭐를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상위 개념으로 한 단계 위에 상위 개념으로 끌어올리려고 합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의 주제는 바로 이 얘들의 상위 개념들의 교집합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시 지문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치?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첫 문장을 보면서, 네, 어떤 내용이 있지 먼저 글의 방향 내지는 주제, 핵심어 찾아야 됩니다. The liberation of the hand from its primarily working related function.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보면, 네, 주제는 The liberation of hand가 되겠네요. 그치? 손의 해방, 손의 자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족 보행을 했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족 보행을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두 손이, 앞발이,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이족 보행을 하게 되면서, 그래, 안 그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e liberation of the hand. 이게 이 글의 주제구나, 말하고 싶은 핵심이구나, 이거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어 찾는 연습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 그 많은 지문들을 그냥 읽고 답만 고르려고 하니까 핵심어를 이렇게 선정해내는 능력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문제 풀 때 지금까지 만약에 난 수특 다 풀었어요. 수특 공부 다 했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수특에서도 한번 핵심어 찾는 거 연습 한 번씩 좀 해보세요. 이미 문제를 풀었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안 봤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 핵심어 찾는 연습하기 좋은 교재일 겁니다. 다 풀었더라도. 네. 어쨌든 이 걷는 것과 관련된 기능에서 이제 해방됐어요, 손이. 근데 이제 리버레이션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리버티가 자유라는 건 아니까. 그래서 요 손의 해방이다 라고 캐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휘력이 조금은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휘집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꼭 보시고요.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해석을 해보자. 일단은 그 걷는 기능, 걷기와 관련된 기능으로부터 손이 해방된 것은 made possible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야. 여기 made possible 바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 없는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원래 이거는 지금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진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내신 수업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냐면 massive diversification,
아주 거대한 그런 다양화 of images, 이미지의 거대한 다양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소린가? 일단은 봐봐요. 뒤에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through digital movement and graspi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디지털 무브먼트에서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지진이 날 겁니다. 이거 AI가 움직이는 게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약간 내가 아는 1차적 의미랑 좀 다를 것 같을 때는 한번 밑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과 grasping 이렇게 쥐어 잡는 거잖아, 그치? 움켜쥐는 거잖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손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잖아. 그것을 아주 매우 다양하게 하게 만들었다. 이 손이 자유로워진 것이 예전에는 땅만 짚고 다니다가 이제 움켜쥐고 손가락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현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이 글에서 보면 여기 뒤에 인턴도 나와 있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 in other words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문두와 연결사의 기술 이런 수업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3번씩 5번씩 보고 그리고 완전히 익혀두면 이런 수업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연결사들이잖아. 인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치? 그리고 in other words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쫙 정리해주면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되겠네라는 생각 들 거란 말이지. 어쨌든 인턴 다음에 한번 봐줄게. 자, this는 바로 앞에 나왔던 the liberation of the hand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폭발 in the diversity and function of tools that could be manipulated by the hand. 손으로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도구의 다양성과 기능에 있어서도 폭발을 그러니까 아주 확 이게 늘어나는 것을 또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2가지 기능이 벌써 나와 버렸어요. 네, 이 손이 자유롭게 된 것, 보행해서 자유롭게 된 것은 첫 번째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아주 거대한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손으로 조작하는 도구의 그런 기능과 다양성에 있어서도 아주 폭발적인 그런 증가 내지는 확장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됐어요. 첫 문장 내가 보고 주제를 알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 인턴 때문에 2번째 문장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빠르게 훑어내리다가 in other words가 마지막 문장에 있잖아. 그럼 선생님은 그냥 미리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첫 문장 보고요. 중간에 but이나 however 있는지 보다가요. 마지막 문장에 한번 이게 결론 문장인가 라고 봤을 때 in other words 있으면 빼박 힌트, 네, 결론 문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위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The hand began to reflect. 자, 이제 손이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뭘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Certain natural motions. 이 특정한 자연의 움직임, 이런 파도나 바다, 물, 이런 기타 등등의 특정한 자연의 움직임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맨 처음에 손이 자유롭게 되었을 뿐인데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게 가장 주제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과 움켜쥐기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또 이 도구에 있어서도 손으로 조작하는 도구들의 다양성, 기능 이런 것에도 이제 폭발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글은 손의 이 자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표현에 있어서나 또 도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결사를 좀 그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연결사 뒤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결사 괜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잠깐 홍보를 하지만 선생님 채널 안에서 연결사와 문두의 기술이라는 네, 근데 그냥 선생님 채널 안에서 검색할 때는 연결사 혹은 문두만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요 수업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연결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주제 알았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딱 봤을 때 decorative styles inspired 라고 했는데 뒤에 솔직히 expressive movement of hands 요것까지는 조금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데코레이티브 스타일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여기 중요한 운동이 무슨 키네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던가 모션 이런 건 나왔지만 데코레이티브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effects of the liberated hand 그치? 이 손이 이제 해방된 손의 그런 영향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손이 뭐 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도구가 더 다양하게 되었다. 폭발적으로 뭐 더 다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간의 활동과 표현에 있어서 상징에 있어서 해방된 손의 영향. 이거 맞아. 답 2번이네. 딱 봐도 2번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 개의 문장만 전략적으로 딱 보고 가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주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모든 문장을 다 안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문장을 읽어야 할까는 이제 전략적으로 잡아야겠지.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결사 뒤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시들이 나온다면 그 예시들을 일반화할 것이며 이런 법칙들을 제가 이번 3강 설명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래요. 바쁘니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바로 답 2번으로 하겠지만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지만 그냥 좀 불안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속어법으로 답이 아닌지 긴지를 봐야 됩니다. Adaptation of freehand activities to changing environmental needs. 아니요, 이거 환경적인 필요는 없었어요. 이런 얘기 없었죠. 그리고 graphic images formed by both expressive and practical hand motions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골랐을 오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픽 나오죠? 여기 그래픽 나오죠? 그렇죠? 이미지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expressive, practical hand motions. 야, 이거 완전 정답이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방된 손이 가져온 결과가 이런 그래픽 이미지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얘기했었잖아. Diversity and function of tools가 explosion 된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이거 뭐 밑에 나오면 항상 중요해서 나온다고 했잖아. 어렵기도 했지만. 근데 키네틱이 여기 키네틱 캐패시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범위가 좁다. 주제라고 할 수 없다. 말한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다. 이런 게 바로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죠. 오답 선지죠. 그리고 밑에 이제 5번도 보면 symbolic meaning of repeated hand movement in early human ritual 의식이라는 거 뭐 어디 나왔네?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읽어도 이거 너무 멀리 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 파악 3단계 공식을 통해서 이제 4단계 공식까지 갔었는데 제목을 안 바꿨네. 4단계 공식까지 하고 그리고 이 예시가 많을 때 어떻게 하는가까지 다 보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제 4강에서 다시 뵐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까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푼 문제집이라도 수특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풀었었나?
한번 근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풀었었나? 그래서 맞았나? 그래서 틀렸나?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특히 고3들이 내지는 고2, 고1도 이렇게 해도 좋은데 봤던 시험을 그냥 다시 한번 복기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모르니까 어휘 외울래. 내가 지금 문제가 잘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문제를 풀래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유형마다 잡아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전략을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풀었던 시험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지를 가지고 내가 왜 틀렸고, 이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보면 맞는구나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복기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새 문제집 사지 마세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 그동안 풀었던 시험지 가지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4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한 강 한 강 할 때마다 막 떨려.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라이크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